예, 9월 23일 월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날씨가 좀 이제 시원해졌죠. 이제 정말 가을인 것 같습니다. 자, 정말 더웠고 힘들었던 정시와 날씨를 뒤로 하고 이제 조금의 변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년대계 실전 투자 젤리 채널이고요. 금주에 이제 9월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는데 시장이 변화를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 방송에 자, 빅수급들은 손해 안 본다. 조금은 공격적인 제목으로 방송을 드렸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섹션별로 나눠놓은 거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미리 말씀드렸던 내일과 모레 휴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거라서 개인 리프레시 정말 열심히 하고 올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방송은 안 해도 장중에 멘트는 꾸준히 드릴 거예요. 자, 미국장이 FMC 이후에 저는 변곡점을 좀 기대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컷에 대해서 아주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팍팍 간다기보다는 시장 추이를 제가 보고 있는데 여전히 좀 변한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도 경기와 고용에 대한 이야기, AI 반도체, 그 다음 정치 예산안까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미국이 좀 등락 상방이라 해도 우리나라 장이 정말 약했고 너무 안에 빠졌어요. 두 가지 빌런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 많이 빠졌던 AI 반도체에서 제가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자, 금투세, 내일 또 중요한 그 반성회가 있죠. 자, 민주당의 토론회가 있는데 그 얘기 좀 드릴 거고요. 자, 빅바이오 오늘 살짝 쉬었지만 추세 절대 나쁜 게 아니고 계속 상방 추세, 지금 강한 대장주입니다. 알테오젠과 우리 유한양의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죠. 자, 코스피와 한국 반도체는 같이 갑니다. 자, 외국인 수급만 변하면 돼요. 현물 수급. 이제는 선물도 괜찮은데 한국 반도체 바닥을 얘기 드리고 오늘 뭐 추매도 살짝 언급을 드리기도 했는데 종목 다 볼 거고요. 또 2차 전지가 또 살짝 또 쉴드를 이렇게 막 트랩 주고 있는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자, 9월과 10월이 조금 더 좋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띄워놓은 거는 대만의 가꾼 지수예요. 제가 우리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이머징과 반도체 대표 지수죠. 우리나라도 훨씬 나은 상태인데 오늘도 상당히 잘 가고 있고요. 금요일날 주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좋습니다. 하지만 FMC 이후에 여전히 비컷이다. 야, 경기 정말 안 좋은 거 좋은 거 온갖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시는 괜찮아요. 흐름을 좀 보고 있는데 얘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금주 일정을 보면 계속 뭐 체이싱하죠. 같이 그냥 슬슬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렇게 긴장하실 거 없고. 자, 월요일 날은 이제 우리나라 것도 적어놨어요. 큰 게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3상이 오늘 종료가 돼서 아마 내일 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연준위원들도 의견이 좀 갈린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위원들도 입이 풀렸죠. 블랙아웃 기나고 나오는 연설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은 이게 또 우리나라 건데 자, 내일 민주당 우리나라 정시에 정말 중요한 민주당 금투세 찬반 토론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목요일은 자, 파월의 연설에서 또 자신감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같이 봐야 될 마이크론, 물론 마이크론은 더 비싸고 직접 비교는 안 되겠지만 AI 관련 D량 관련 멘트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자, 미국의 물가 PC 금요일날 나오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또 일본의 총재도 세례 뽑잖아요. 선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번 주는 넘어가고 뭐 크게 저는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괜찮은 흐름이다 보니까 금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는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근간이 되는 고용. 자,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시장 추세를 보고 있죠. FMC 이후에 야, 50bp 비컷이 이거 경기 안 좋은 시그널이야. 그렇지 않아. 보험적 금리나 미리 빼준 거야. 워낙 많이 금리 올라 있었잖아. 계속 싸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19년 1995년이죠. 1998년 2019년에 보험적 금리 인하를 예를 들면서 그쪽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립금리 올랐다는 얘기가 체력이 좋다는 얘기. 그 파월의 자신감을 계속 저는 조금 믿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죠. 자, 고용지표를 계속 볼 거예요. 고용지표가 그때 8월 달에 나와서 그 블랙 먼데이를 유발시켰다. 샴룰. 하지만 클라우디아 그 샴룰 만들었던 분은 이분은 다르다. 물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본인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트럼프가 국경을 다 잠그고 코로나 이후에
안 좋았던 그 주변국에서 얼마나 미국 많이 들어갔겠어요. 자기 나라 경제는 힘들지. 트럼프 때 전부 다 국경 막아 못 들어가고 있다가 막 그 바이든 되면서 국경으로 엄청 몰라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미국의 고용 공급이 많이 과대 계상된 거예요. 그런 면이 실제로 몇 년 지나면서 막 실업률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이후에 정치적으로도 봤은 이민자의 급증 현상이 이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뭐 한계 따라서 막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큰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AI가 커진다. AI 생산성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인력 구조를 조금 줄이겠죠. 휴먼들은 좀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고용 앞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말에도 그랬지만 어차피 사실은 그 미국의 인프라가 되게 열악한 거 아시죠? 뭐 토목이든 다리든 철도든 전력이든 많은데 이미 사실은 바이든이 했어야 돼요. 인프라를 못 했지 않습니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인프라 쪽에서 지금 AI 쪽, AI가 크다 보면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AI 전력주, 물론 우리나라 테마도 근래 많이 돌아왔고 괜찮은데 이런 드럼도 꾸준히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적어놔 드렸고요. 자, 이거는 조금 빠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 트럼프와 해리스와 트럼프의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자, 누구가 될 거냐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이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되게 되면 조금 저는 대비를 해야 된다 보지만,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사실 미국 예상국이라고 계속 얘기 나오는데, 누가 되든 계속 돈은 풀 거야. 성장을 위해서 돈을 계속 풀고, 그걸로 인프레로 이 성장을 녹이고 부채를 녹일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면도 보면서 미국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진짜 제가 바랬던 빅수급 사이클상 버블 슈팅이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게 분명히 AI 쪽이든 뭐 바이오 쪽이든 이 버블 슈팅을 기대할 수 있는 미국의 재정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꾸준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금 S&P든 빅테크든 퍼가 20배, 30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테슬라 혼자만 60배, 70배잖아요. 그래도 버티고 좋게 부르면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테슬라에 워낙 팬덤이 많아요. 그 수급들은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내가 비판이나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현상은 좀 비싼데 이렇게 테슬라를 정말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는 분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가 비싸도 주가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미국에 돈이 더 들어오고 이제 앞으로 AI 쪽에서 기대가 살게 되잖아요.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되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버블을 만드는 거예요. 대중들이 개인들이 버블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AI 성장에 대해서 저는 너무 나쁘게 보지 말라. 그런 오히려 버블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을 조금씩 얘기 드릴 거예요. 자, 미국의 주도주인 AI 성장, 빅테크 외 추세 잘 유지되고 있죠. 약간 등락이 있지만 상방 잘 보고 있고, 자, 말씀드렸던 2026일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마이크론 실적 봐줄 거고, 자, 우리나라는 10월 초 되면 3전 하이닉스 나올 거죠. 자, 월가에서 논쟁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D램이 급하게 꺾인다. HBM이 여전히 공급 과잉이다. 이런 건 제가 넌센스라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파운드리 때문에 퀄컴이 인텔을 민수하니 말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삼성전자와 TSMC 사실 파운드리의 1위 위잖아요. 근데 2위는 뭐 조금 떨어지는 2위긴 한데 아랍에미리트 원래 엔비디아가 사우디에다가 GPU를 수출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인접국이죠. 약간 경쟁국가 할 수도 있는데 UAE 아랍에미리트에다가는 엔비디아 그 고사양 칩을 수출하도록 했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오히려 수년에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한대요. 자, 중동 쪽에서도 그런 거를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게 3자에서 중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분위기였는데 UAE에서는 한다는 얘기고 국부펀드, 얘들 나라의 국부펀드를 이용해서 1,00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갖다 붙이면서 이런 파운드리에다 계속 AI 성장을 키울 수 있는 장기 비전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속 제가 찾아보고 있는 앞으로 샘 알트만을 계속 제가 좋게 보고 있잖아요. 오픈 AI의 O1 추론 능력 얘기가 시장에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 그 애플도 제가 볼 텐데 애플 아이폰 16이 생각보다 처음에 안 팔리니 말이 많았잖아요. 주말에 보니까 다시 아이폰 16 AI 폰 온 디바이스 기대 중국에 상당히 인기가 좋아 이런 뉴스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정치적으로는 사전투표가 미국에 시작이 됐습니다. 사전투표 시작됐는데 자, 근래 보시면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 우위가 자꾸 유지되고 있죠.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 이게 경합지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경합지
딴 게 안만 좋아도 2016년도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경합제에서 졌잖아요. 지지율 보시면 자꾸 조금 차이가 해리스가 우위가 좀 많죠. 우위가 좀 많고 특히나 중요한 경합지 이쪽에서도 특히 펜실베니아나 이런 조지아, 위스콘신 되게 중요하잖아요. 현재로 봤을 때는 조금씩 해리스가 우위에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25일 날 해리스의 경제정책 발표가 있으니까 제가 볼 거고, 자, 비트코인도 해리스가 이제는 안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얘기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2차 TV 토론은 불발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팩트 체크를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엄청 강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거짓말이 좀 많잖아요. 그런 면이 좀 문제가 된다면서 트럼프는 아직 공식적으로 2차는 안 할 걸로 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비미국은 아까 대만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일본은 휴장이에요. 일본은 휴장인데 제가 엔켈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본에는 또 올랐습니다. 약세기 때문에 144.3엔 좋은 거예요. 자, 20일 날에 BOJ 우에다는 무난한 금리 동결을 시켰고, 왜냐? 27일 날 자기 나라 총리도 새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미국 선거를 앞두고 큰 이슈를 안 만들고 싶을 거예요. 여전히 미일 관계는 든든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유지되는 측면에서 일본도 괜찮고요. 자, 대만 TSMC는 아까 차트 보셨지만 잘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자, TSMC가 계속 공장을 늘려요. 생산 캐파를 늘립니다. 미국 빅테크도 계속 빅테크 캐파 늘리는 것처럼 원래 이게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해도 팍팍 안 늘려주거든요. 자기도 밀당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조금씩 늘린다는 얘기는 그 애들 코어스로 만들어서 HBM 쪽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하이닉스는 뒤에 이제 소부장이 붙어 있는데 그런 면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수요가 이걸로 봤을 때는 나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공급 과잉입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비컷 이후에 패거젠 홍콩이 계속 반등을 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살 건 아니지만 중국이 반등을 줄 만큼 미국 비컷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비미국이나 달러 약세로 다른 이머징이 좀 수혜를 보고 있다, 이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자, 제가 조금씩 씨앗으로 보고 있는 이 검은 신화 50 뉴스가 계속 나와요. 어쨌든 중국 게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키우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내수가 약하잖아요. 뭔가 필요해서 계속 키우는 뉴스일 수도 있는데, 손오공이 정말 유명한 세유기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 게임도 정말 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면 저는 되게 감탄하면서 봤기 때문에 이 50 게임에 나오는 상품들, 그 다음에 음료수, 거기 나오는 주제가를 이용한 콘서트 다 매진이에요. 나름 중국에서 좀 부흥을 잘하고 있고, 제가 바라는 거는 이걸 통해서 정말 고사양 게임이기 때문에 PC 사양, D램이든 그 GPU든 업글 수요가 몇 년만에 좀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확장되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미국이나 비미국, 중국까지 얘기 드렸고, 자, 중요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주에 제가 변화를 조금 보고 있다 그랬는데, 야, 지금 코스닥 오늘 외국인 돈 7천억, 8천억 넘게 팔던데 뭐가 변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7월, 8월 같이 빠졌지만 8월달 살짝 반등 주다가 삼전을 그렇게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특이하게 삼전을 팔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사이클상 정말 크게 빠지는 게 아니고, 정말 크게 빠진다 하더라도 반등을 주고 빠져요. 저는 물론 이게 경착륙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2, 3개월 고생을 다 하셨어. 많이 털렸어. 저는 털리지 않았지만 지금 레버리지도 많이 털렸어요. 그런 흐름 이후에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모건 스탠리가 이제 기름을 부었잖아요. 금투세에 대해서 엄청 분위기 안 좋다가 조금씩 변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을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둘 다 반성문을 내야 돼요. 우리나라 국장에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진짜. 자, 현실적인 외국인 수급 변화는 오늘도 물론 팔고 있어요. 한 8천억 가까이 파니까 오늘은 수급 변화가 안 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건 뭐냐, 얘들이 고랑을 그렇게 만들고 선물 옵션 이용해서 짧게 먹는다 그랬는데, 현물, 주식이죠. 이 삼전을 계속 때립니다. 뒤에 적어놨는데 삼전을 수조를 때렸어요. 정말 특이하게 많이 때렸습니다. 한 3전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7월, 8월은 같이 빠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9만원짜리가 이제 7만원까지 빠졌어. 그러다가 반등을 줬잖아요. 8월달 그 초에 미국도 V자 반등 줄 때 같이 주다가 이때 외국인 샀다니까요. 3전을 사다가 이제 8만원 딱 찍고 그때부터 급소가 때립니다. 이렇게 때린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3전을 말 것도 아닌데 거기다 모건까지 해서 D램이나 HBM 그렇게 욕을 하지만 빠질 때는 엄청 겁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선물 옵션 포지션입니다. 제가 만기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물 3점만 안 때리고 안 팔기만 해도 장은 반등 준다 했잖아요. 이미 그 포지션이 선물 옵션은 이미 상방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 거기에서 3점만 딱 멈춰주면 지수는 뿅 뛸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거는 안 팔아야 파는 건데 그거를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면이고 금주에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속 금투세. 예, 금투세가 이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저도 이제 정책 입을 안 하다가 뭐 말씀도 드리는 차원이 그 얼마나 주위에 얘기 많이 하겠어요. 자, 정시 쪽에서 우리나라 초딩 국장이 정말 수준이 약해요. 우리나라는 절대 금융은 선진국 아닙니다. 이머징 중에서도 꼬다리예요.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내일 10시 반에 찬반 토론회가 있을 텐데 저도 볼 거예요. 분명히 당내 변화가 있고 2년이나 3년 유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된다 해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세법 개정안이라는 게 원래 국회 통과를 하고 11월부터 또 본격적인 토론을 할 텐데 지금 어차피 여당에서는 찬성을 하거든요. 이걸 유예한다고 찬성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라는 분위기가 바뀐다. 그럼 지금 시장에서 보듯이 서서히 적감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면이 내일 아마 토론회 통해서 조금 더 보일 거라 저는 봅니다. 자, 모건스탠리 반성물 내야 되는데 이미 얘들이 하이닉스를 때리라고 막 매도 내기 전에 미리 때렸다. 선매도해서 금융당국이 조사하고 때린 얘기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항상 그래요. 지금 나쁜 놈인데 우리나라 금융에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게 신과 같은 존재인 줄 아세요? 물론 그건 이제 퇴싱을 하고 있지만 이거를 고치는 거는 금융당국에서 해야 되겠죠. 일단 이런 흐름 때문에 개미 털기와 고락 만드는 이 외국인의 어떤 변동성을 이번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틀리지 마셔야 돼요. 자, 우리 7월부터 사실 잘 안 좋았을 때 바이오가 계속 시그널을 줬고 제가 몇 개월째 계속 얘기를 드렸고 실제 우리 종목들이 슈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 우리 주식에서 알테오젠이나 이제 우리 요한양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들고 있고 일부 매매도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제가 파트 2에서 매일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참고로 볼 수 있는 대형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SK 바이오팜, 요새 보고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다음 셀트리온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흐름이 바이오에 계속 좋은 면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포트가 다 신고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 여러분 말씀드렸던 AI 반도체 여전히 주도 섹터지만 포텐셜이 꽤 많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외국인들이 구체적으로 7월 12일 날 미국 CPI 때문에 꺾이기 시작했는 그날부터 우리나라의 코스피를 11조를 때렸습니다. 한 2달 동안 11조를 때렸어요. 이것도 진짜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11조를 뭐냐 3.8.5조 하이닉스 3.7조 얘들 둘이 다 때린 거예요. 딴 거는 사실 별로 건든 게 없어요. 이것만 본격적으로 타이틴에서 조졌기 때문에 특히 3전이 하이닉스는 괜찮죠. 하이닉스 이제 조금 매수 들어온 모습 보이는 괜찮은 거고 3전에서 변하게 되면 이게 아마 금주부터도 그렇고 우리나라 코스피든 3전이든 반도체든 반등을 좀 줄 수 있을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파생 포지션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KRX 밸류업 지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2월 달에 밸류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어떻게든 기업 체질, 우리나라 정시 체질을 좀 올리려고 그랬죠. 현 정부에서. 근데 지금 사실은 금투자도 그렇고 이 기업 혁신과 특히 매매하는 거를 이 밸류업 자체가 중장투를 장려하는 거거든요. 중장투로 가져가서 중기주다, 배당주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뭐 주주 친화정책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도 하고 뭐 금융주 말씀드렸는데 금투세는 그걸 전면 부정하는 거예요. 장투하지 말라는 게 금투세입니다. 매년 샀다 팔았다 하라는 게 금투세라고요, 사실은요. 그 말이 사실 예절이 안 맞는 건데 내일 일단 토론 이후에 분위기 좀 많이 바뀌길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전지는 또 말씀드릴게요. 오를 때마다 또뭐 올라가면 사신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독일 경제와 유럽이 안 좋은 거 아시죠? 독일 얼마 전에 폭스바겐 사상 처음으로 공장 폐쇄를 하고 중국에서 계속 힘들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국에서 전기차를 엄청 지금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자동차 강국인 독일이 많이 힘들어요. 돈도 사실 없어요. 정부도 재정도 별로 안 좋은데도 워낙 중국이 치킨 게임을 강하게 하니까 전기차 보조금을 다시 지급하겠다. 어떻게라도 자기 산업을 살리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러면 2차 전지나 전기차 캐즘이 좀 짧아지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코스피 2차 전지가 바닥권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처럼 정말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집중되게 주도주 딱 두 개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개인야탁금 이랬던 저랬던 50조 초반 잘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용장고는 탈탈탈 계속 말씀드렸던 여기선 틀리지 마시고 거의 바닥권까지 다 틀었다. 더 짜봐야 마른 수건에 짜낼 물도 없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담. 미국과 일본이 지금 대선이 있잖아요. 총리 바뀌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 제조업이든 경제에 연말 전에 아마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전해드리고요. 아마 7, 8월 급등 변동 텐트럼 거치고 이런 변동선 팍팍 끓이는 것보다 제가 정시든 어떤 시스템상의 안정감을 얘기하고 빅수급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빅수급에 대해 반갑다는 얘기도 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크게 먹고 제 스타일상 또 살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빅바이오 내에서 빅수급 흐름이 반갑다는 얘기 드렸고, 약한 국장 막 떠나지 말고 다시 보고 살아남은 분들한테 또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자, 내일 제가 방송 없더라도 장중에는 그 유튜브 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다 글 올려드릴 테니까 잘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종목들 파트 2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